그럼 이렇게 꽃과 봄 기운을 가득 안고서 우리 오늘 첫 순서 또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지식 성장 프로젝트 자신감. 네, 좋습니다. 저희 자신감 뿜뿜 첫 코너 이 시간은요. 박사 학위 4개 빛나는 인문학계 박사학위 4개, 거의 불교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자연 스님께 매주 한 가지씩 호기심이 완전 돋는 주제들을 골라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주 새롭고 다양한 주제들로 여러분들의 호기심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지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주제는 이렇게 그래서 차에도 존재했던 강남 스타일 그리고 커피. 갱남 스타일 나오는군요. 갱남 아니고 갱남 스타일. 강남이에요. 이게 무슨 뭐 수입차 뭐 이런 차가 아니고 그냥 맛있는 차. 중국 수입차. 드링킹 차. 중국 수입차. 네. 그래서 리오. 중국과 관련된 이런 차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차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학교나 이런 데서도 동대에 제가 그런 건의도 많이 했었고요. 다도학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아니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커피에 다 몰랐겠지만, 그리고 처음에 다도가 유행했을 때 차를 저런 식으로 너무 고급화시키면 분명히 저게 한계가 있을 거다. 너무 어렵고 고급화돼서, 그러니까 자본이 많이 투여가 되면 그러면 이게 대중성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돼서 네, 맞아요. 실제로 커피로 완전히 넘어갔죠. 그래서 음식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200원짜리 뭐 믹스 커피부터 쉽게 말해서 몇만 원짜리 호텔에 가면 진짜 몇만 원씩 하는 커피들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차는 사람들이 어렵고 번잡하다는 생각이 지금은 너무 앞서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죠. 네, 다도라고 생각하면은 뭐 이 끓이고 다구를 이렇게 배치해서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 무슨 사무라이 같이 실제로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사무라이에서 그게 많이 유행을 했어요. 일본에. 그래서 다도하고 일본의 무사도하고는 많은 연관관계가 있죠.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차가 나오게 되는 거는 중국은 물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이 안 좋은 데는 전부 대체 음료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독일에서 맥주, 뭐 영국의 홍차 하듯이, 그 다음에 프랑스의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안 좋은 대륙 쪽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그걸 차라는 걸 만들어서 물을 중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불상도 되게 재밌는 게, 중국 불상이 나중에 통통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물을 많이 마시면 석회석들이 누적이 되고, 석회석들이 누적될 때 손발에서 가장 이렇게 통통해져요.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통통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포동포동하게 통통해지는. 확실히 포동포동한 불상향들을 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불상이랑 좀 포동포동한 양식이랑 차이가 분명히 그리고 있는 것 이 같아요. 차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한자를 쓸 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영어는 사실 그렇게 안 하는데 한자는 그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하늘천 하면 우리나라 말은 하늘이고, 그 다음에 중국 거는 천이야. 이렇게. 맞아요. 티엔. 역시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우리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양쪽 거를 동시에. 근데 영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하늘 스카이 이렇게는 우리는 안 하잖아요. 하늘 스카이. 그런데도 한자는 아무튼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혀 없었던 거는 두 가지 다 중국어예요. 중국말이에요. 그게 이제 차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차라는 글자를 보면 차다 이렇게 차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차고 중국말로는 단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중국 발음이에요. 그래서 강북 쪽 발음은 중국에 이제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는데, 그 양자강을 중심으로, 양자강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회수입니다. 회수. 회수요. 회수라고 하는, 양자강 조금 위쪽에 회수라는 물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중국을 기후대로 나눌 때 그 회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유자가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게 한 번 정도 들어봤죠. 네. 그게 회수예요. 그러니까 그 회수 이북으로 가면 밭농사 중심이고, 회수 이남으로 가면 논농사 중심이에요. 기후대가 다른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속칭 강남 강북이라 그래요. 양자강을 중심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거를 양자강을 중심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회수를 중심으로 나눠요. 회수가 지방의 이름인가요? 아니면 아니, 강의 이름인가요? 물 이름이에요. 물줄. 그러니까 물줄. 강이라고 하는 글자를 쓸 때는 굉장히 큰 걸 의미하는 거고 물 폭이 굉장히 넓고 그다음 수량이 많은 걸 강이라 그러고 네. 그거보다 작은 건 수라 그래요. 수. 수. 우리나라로 그보다 치면 그거보다 적으면 적으면 천. 아, 하천. 하천. 하천보다는 개천. 크고 강보다는 개천. 작은 게 회수군요. 한강 정도 되면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수예요. 중국에서 보면은 네. 한강이 그래서 수의 좀 우리는 네. 한강이라고 쓰지만 조선시대 때도 계속 한강이라는 말보다 한수라는 말이 더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이게 한자가 되게 재밌는 게 크기나 개념들이 약간씩 다르면 똑같은 의미라도 글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황하 이러잖아요. 네. 네. 하도 물 중에서 제일 큰 물이에요. 강과 쌍병을 이루는 물이에요. 그런데 강이라고 할 때는 수량이 항상한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라고 할 때는 수량에 차등이 있는 어떤 때는 커지고 어떤 때는 줄어들고 이런 물이에요. 그래서 황하에는 언제나 중국 역사에 보면 치수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 관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수량이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이게 홍수가 터져요. 네. 그래서 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 강이 큰데도 불구하고 수량이 일정하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뭐 뚝이 무너진다거나 제방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고행을 포기하시고 니련선 하에서 목욕을 하셨다. 그 물은 수량이 폭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인도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니련선하를 가보면 실제로 물은 없어요. 거의 또랑 비슷해요. 그때는 건길에서. 근데 그게 우깃대로다가 쫙 넘어가면 크게 그 위에 어떤 식 다리가 있냐면 엄청나게 긴 다리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폭은 요만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한강도 그렇잖아요. 한강도 우리가 물폭은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다리폭은 훨씬 큰 게 그게 이제 8월 때 태풍 불고 할 때 사이즈를 딱 맞춰 놓는 거잖아요. 최대치를 최대치로. 거의 그렇죠. 맞춰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련선하 같은 경우는 수량의 한 변동이 있는 그래서 황하는 수량의 변동이 있고 양자강은 일정하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자강은 원래 이름이 아니고 양자강의 원래 이름은 장강이에요. 예, 긴 장강. 강이라는 뜻이고 양자강은 사실은 낭지양. 그 지류의 이름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강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 가리키는지 저걸 가리키는지 몰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 옆에 지류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강 이름을 저 사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가리킨 건 청계천이었던 청계천. 거예요. 그러니까 청계천이에요. 이러니까 그냥 그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으로 넘어가서 일반화되는 것 중에 본토 사람들이 쓰지 않는 표현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를 코리아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겐지스강이라고 안 해요. 강가강이라고 하는 거고 카스 제도도 걔네는 카스라고 표현 잘 안 써요.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나요? 짜티, 뭐 바르나 이런 식으로. 마르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외국으로 전파되면서 일반화되는 표현들이 있고 그게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냥 학문적으로나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코리아라고 안 하지만 응원할 때는 코리아죠. 그렇죠. 오필슨 코리아 오필슨 이렇게 코리아. 이렇게 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지금. 인도도 브라티라고 해요. 인도라고 브라티? 안 해요. 브라티. 스스로를. 예. 전혀 몰랐어요. 예. 저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인디어 스님의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인도어를 배워야겠다. 불교를 공부하려고 저 봤더니 제일 먼저 그 눈에 보였어요. 브라티. 그래서 강북 강남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으로도 좀 다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훨씬 심해요. 훨씬 심하고 그리고 그 강북 사람들이 부르던 용어가 이제 차라고 하는 거고 이게 발음이 그 다음에 강남 사람들은 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직 좀 헷갈리는 게 우리나라는 강북 강남이 한강으로 갈리잖아요. 네. 중국은 그럼 양자강으로 갈리는 회수. 건가요? 회수로 갈리는 회수. 건가요? 네. 회수로. 회수. 네. 스님 아직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회수 쪽이 더 유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강이니까 사실은 강남 강북이라는 표현은 거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회수면 수남 수북이라고 수남수북일 그러겠죠. 텐데요. 예. 하지만 뭐 양자강과 회수가 어느 정도 혼용되고 뭐 복잡하게 되다 예,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남 강부로. 그러니까 기후대로 보면 회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보면 큰 강이 있으면 문화가 바뀌어 버리거든요. 네. 그 남쪽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한강 건너는 게 쉽지만 예전에는 이 한강을 건너면 문화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그 토종비결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그때 있긴 있었는데 안 해드렸을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섭대천이라고 큰 물을 건너면 이롭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주역에도 나오는 거고 모든 점사에 그런 것들이 예전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큰 물을 건너면 이롭다는 게 뭐냐면 이쪽 세계하고 이쪽 세계가 완전히 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를 넘어가거나 안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고 나라를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리셋되는 거죠. 그러면 네. 어떻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큰 물을 건넌다는 뜻이 그걸 못 따라온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한강도 예전에 건너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양자강은 그게 전 세계 3번째로 큰 강이에요. 그래서 하구 쪽으로 가면 몇 킬로예요, 폭이. 그래서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00년대 초반까지 양자강 양쪽에 점집이 쫙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강 건너기 전에 점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을까봐. 죽을까봐요. 심리가. 강을 건너다가 죽을까봐. 실제로 현장 스님도 예전에 그 기록에 보면 인더스강 건너다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배가 좌초되고 막. 그래서 막 그 강 안에서 파도가 친다니까요. 그래서 배가 좌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큰 강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나 마찬가지예요. 한강 같은 거를 우리가 너무 그런 것만 사이즈를 보고 있으니까 에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전에. 그래서 강남 강북이 되면 문화적으로도 다른 것도 되고 기후대로 보면 회수가 되고 뭐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말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중국은 워낙 크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 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굉장히 발음이 다른 것 같지만 차, 다. 지금 아직도 남방에서는 지금 최대한 비슷하게 막 비슷한 거 같잖아요. 아직도 그 남방에서 광동 지역에서는 차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맨 처음에 고기를 시키잖아요. 그걸 보고 차 하니까 T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T예요. 그 남동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스님이 하는 말씀 한 가지도 보태자면 원나라가 망했을 때 명나라의 수도는 남경이잖아요. 남경된 이유는 그 몽골 문화를 조금 더 배척하고 다시 한번 그 중국의 그 본토 문화를 회복하자는 이유로 수도를 다시 한번 그 북경에서 남경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명나라가. 그래서 북쪽 지방의 차라고 하는 발음하고 남쪽 지방의 다 발음. 그러니까는 원래 우리는 차라고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강남 문화가 들어오면서 다 발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차나 다라고 하는 게 그게 원래 불교를 통해서 차 문화가 들어오는 거. 왜 불교를 통해서 차 문화가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중국 사람들은 물이 안 좋으니까 차를 마신 거고 우리는 산이 많고 그 다음에 계곡이 있으니까 물이 순환돼서 물을 다 그냥 마셔도 돼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는 몇 나라 안 되는 데가 우리나라예요. 뭐 물이 부족하네 어쩌네 뭐 말들이 계속 많이 있어도 그게 가능한 게 자연이 계속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우리한테는. 아직. 네. 그래서 그게 충분하기 때문에 차 문화가 이쪽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차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누가 유학을 가냐면 스님들이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공부하거나 귀족 사람들은 유학을 가지 않습니다. 귀족은 지분에 의해서 벼슬을 얻지 가족 안에서의 지분에 의해서 벼슬을 얻지 유학 갔다고 해서 신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세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귀족 사회에서는 유학을 갔다 오면 자기 위치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재벌이면 그 재벌 자체로서의 위치를 가지는 거지 내가 꼭 메이저 대학을 나와야 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메이저 대학은 그냥 걸어놓고 그냥 경제적으로 밀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크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 안에서의 내 지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중국에 안 갑니다. 그리고 서해를 날아가잖아요. 서해를 지금 강 하나 건너는 것도 옆에 점집이 즐비하다하는 상황인데 서해를 건넌다는 건 지금은 서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전에 서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죽음을 정말 무릅써야 됐던 거죠. 죽음을 무릅써야 돼요. 그러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스님들만 가게 되는 거고 왜 스님들은 가냐면 도를 구하기 위해서겠죠.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대적으로 종교인들이 적어요. 왜? 이러다가 죽으면 순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순교. 네.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학국사 의천 같은 경우 아버지한테 내가 송나라를 유학을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안 돼. 뭐 형도 안 돼. 다 안 돼를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상선에 밀항해서
밀항에서. 그러니까 스님들 보면 밀항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출가를 하면 그것도 이제 아무리 사회적으로. 출가했어도 내 자식이고 왕자고 이런데 가다가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신분 위협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꼭 가고 싶으니까 이제 밀항을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유학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갔다 온 분들이 중국에서 차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의 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격식을 따지는 차 문화가 아니에요. 걔네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중국 사람들이 마시는 차하고 우리 차를 대등관계로 놓으면 안 돼요. 대등관계로 놓으면 안 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숭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에는 뭐가 있냐면 거지도 차통은 가지고 다닌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거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우리 지금 물통이랑 똑같은 거죠. 현대인들 중에서 뭐 텀블러 들고 다니고 뭐 생수를 들고 다니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 그래서 항다반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늘상 하는 거. 다반사다. 그게 다가 차다자예요? 네. 마늘 다자가 아니라요? 차하고 밥은 그냥 늘상 먹는 거다. 밥 반자에서 다반사. 차, 밥, 일. 항상. 차와 밥과 같은 일이다. 늘 먹는 거다라는 뜻이군요. 항상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진짜 한자 뜻을 알면 좀 되게 네. 몰랐던 것들이 많은 것 새로 같아요. 눈을 뜨게 되는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그 다반사라고 하는 말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다선일미라고 하는 것도 다선일미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고고하게 격식을 따지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일상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너머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선일미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주변에서 내가 한번 무슨 생각만 전환시키면 이 세상 자체가, 나의 삶 자체는 곧 깨달음 세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철학적으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하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그러니까 뭐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했지만 지동설을 얘기한 뒤로 우리의 관점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생각만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동설을 믿었을 때나 지동설을 믿었을 때나 태양은 언제나 뜨고 지는 거지, 우리가 해가 뜨고 진다 하지 지구가 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해가 떴다라고 하는 거를 그 지동설 뒤로는 지구가 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해는 뜨고 서로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건 똑같아요. 단지 머릿속에 관점이 바뀌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그래요.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내 본성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은 그대로가 다 깨달음인 거고 깨달음 아닌 게 없대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처작취입적개진이라고 모든 곳에서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존재하는 모든 현상 속 이런 것들은 다 깨달음 아닌 것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확행 생각하시면 돼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소확행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하나의 소확행이 아니고 그게 그냥 다 파노라마처럼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행복을. 그걸 내가 관점을 돌려버리면 모든 것이 그런 행복으로 딱 돌아오면 맞아요. 그게 깨달음이래. 그러니까 이 현상을 유리해서 죽은 뒤에 뭐 어떻게 좋은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삶에서 뭘 끊고 나서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마음을 정화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장 바닥 속에서 복잡하게 싸우는 그 안에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행복이야말로 깨지지 않는 행복이래. 사실 불교의 어떤 핵심적 목적, 궁극적 목적은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유리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지금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지, 어떤 조건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 바뀌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행복이라고 하는 건 견고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차하고 관련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의 상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는 보편성이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 쓰듯이 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차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주 스님한테 예전에
조주 종심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조주 관음원에서 조주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관음원이라고 하는 절의 주지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깨달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차나 한 잔 들게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힘들게 온 네. 사람한테 그윽하게 차를 한 잔 주면서 이거 한번 마셔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냉수 먹고 속 차려. 네가 찾아봐야 그렇게 들어봐.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출래불사춘하고 똑같은 거예요. 봄을 찾아서 계속 사람이 떠돌아다녔지만 집에 와 보니까 꽃 가지 위에 이렇게 꽃망울이 딱 펴고 있다잖아요. 그게 봄이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밖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그다음 헐레벌떡해서 여기까지 올 만한 정도가 아니고 그런 건 없어. 확연무성이야. 다 드러나서 성스러운 것은 없어.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그런 정신 자세를 버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끽다거의 의미예요. 나고. 근데 우리나라 차문화는 그 차문화가 아니고 자꾸 무릎 꿇고 격식을 따지고 한복을 입고 이런 식으로 차를 자꾸 마시니까 차를 한 잔 마셔라 그러면 차를 마시면서 기품 있는 뭐 이러면서 이런 게 선인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고 하면은 20년 차의 차이네. 얼마 정도 사셨어요? 차 하면은 사실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많이 떠올리는데 저는 아까 놀란 게 중국에서는 차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한국에 계신 스님들이 중국에서 차를 배워왔는데 왜 한국에서는 차를 이렇게 수행하고 조금 격식 있는 걸로 받아들여졌는지.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간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네. 극소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80년대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의 행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갔다 와도 혀가 꼬부라져요. 혀가 꼬부라져. 지금은 교환학생으로 살다가 와도 혀가 안 꼬부라져. 맞아요. 유학을 갔다 와도 혀가 안 꼬부라지는데 그때는 일주일 관광 갔다 오면 혀가 꼬부라져. 그래서 혀에 버터를 발랐다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웃기는 건데 그게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현실,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었어요. 우리나라 하나도 사람들이. 낯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스님.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왠지 뭔가 알 것 당나라 같은. 때 중국을 갔다 온다는 건요. 엄청난 일이에요. 거기서 배워온 거를 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온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갔다가 유학에 약간 실패해서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거기 갔다 왔어를 뭘로 보여주는 거냐면 그런 문화적인 거. 이게 내가 선진 이걸 문화야. 배워왔어. 그러면서 뭔가를 좀 의미부여를 막 시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돼. 이제 점점 이 동네는 이게 필수일 필요가 없으니까 고급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차는 꼭 낮은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커피 생각하시면 돼요. 높은 것도 있고 비싼 거는 몇백만 원이고 맞아요. 허른 거는 몇십 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져져 있으니까 중국에는 커피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차 문화가 너무 고급으로 일부 사람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요거를 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물만 갖고. 그러니까 커피가 그냥 무주공산처럼 쭉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유행할 때는 이 차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께도 올리는 걸 다계. 다계. 네, 다계. 다계식. 네, 차를 올리는 개송. 이렇게 해서 아침에 차를 올리는 문화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차례, 달에. 달에. 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상들에게 이거는 고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달라요. 중국 차하고 사실 우리 차하고는 달라요. 중국 차는 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발효차, 썩힌 차, 썩힌 차. 그러니까 홍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삭은 차를 가지고 물을 중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네. 우리는 물이 좋기 때문에 생차를 먹어요. 그러니까 뭐 작설차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신선한 차 그렇게 해서 그 신선함을 먹는 그래서 맛이 완전히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있는 거고 그게 강북과 강남의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까지 잠깐 한마디 언급하고 가면 커피도 우리 이슬람에서 오신 우리 알파고 씨 아시겠지만 아라비카. 네. 그게 다 처음에는 각성 효과를 통해서 이슬람에서 그 철야기도 할 때, 노동. 네, 철야기도 할 때 뭐랄까 할까 잠을 깨우는 차도 그런 의미가 있는 수피 거예요. 사람들이 스님 그 사람들 그 불교에서 그런 점인가 수령 문화를 받아들이는 바로 수피파이라고 하는데 수피파는 밤에는 뭐 해야 되는데 잠이 오잖아요. 그때 이제 커피가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슬람이 저 유럽도 일부를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카페도 되고 커피도 되고 그죠? 그래서 아랍이나 불교나 이제 각성제의 의미로 수행에 보조되는 수단으로 그렇게 쓰였다. 그렇게 네.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독하게 마셨던 거고 커피도 좀 에스프레소 진하게. 네, 그렇죠. 누구 말 맞다나 유럽의 뷔페에서 공짜라고 나왔는데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한 잔 가득 이래갖고 몇 번 했다가 잠 못 잤다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물 터마시면 아시다시피 뭐 아메리카노 나오고. 터키에 있는 그 수도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가서 이제 시민들한테 돈 주라고 하는 거는 안 좋은 거니까 어떻게 거기에 운영되냐면 1층에는 무조건 찻집이나 커피집이 있어요. 그렇게 된 몇백 년에 된 수도원들이 있어요, 터키에서. 아직도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거기가 운영돼요. 그러니까 차문화가 발전하는 게 저희 이제 술에 대한 금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술에 대한 금지가 있으니까 차문화가 불교 시대에 발전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방 같은 경우가 이제 차를 옛날에는 국 떠듯이 이렇게 막 떠가지고 먹었어요, 국자로. 그렇게 다방 문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슬람도 마찬가지. 이슬람에서 커피 같은 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술을 금지시키고 사람이 대화를 해야 되니까 맨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음료를 따라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전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스님 그러면 이제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요약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긴 것도 아닌데 굳이 뭐 요약할 게 있을까 싶은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차라고 하는 거는 고급 문화가 아니고 일상적인 문화, 중국에서는 일상적인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선의 일상성, 현재 지금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선과 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차와 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강남, 강북 발음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발음이 나온 거고, 그게 우리에게 전해진 거다. 그리고 차례, 또 세 번째 얘기하면 차례, 달에, 그 다음에 차문화를 주도했던 거는 술을 금지했던 불교 시대의 유산이다. 그리고 그것이 유교에서 술 문화가 본격화되면 결국 밀려서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